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 속에서도 매일같이 상한가를 터치하는 종목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오늘 장에서 핫했던 그 테마와 종목, 과연 내일 장에서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판단하기 힘든 그 매매의 전략,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간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1.28% 하락한 2,431.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428억 원, 642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9,51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대형주의 견조한 흐름 속 지수 하단을 지지하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22% 하락하며 813.95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2,441억 원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26억 원, 1,854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전문가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어젯밤 자정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하락이 예상치만큼 하락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선방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키워드만 나와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봉상의 추세 하단 구간까지 낙폭을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추세 돌파한 이후에 주요 지지 라인을 깨지 않고 일정 수준의 좀 낙폭 정도를 보였던 그저 그런 조정 정도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추세가 이탈되고 작년 연초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고가에서 30%, 35%씩 무너졌었던 대폭락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이제 현지 시간 화요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2월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경제 지표를 보고 물가가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를 보고 다다음 주 우리 FOMC 회의를 통해서 3월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리느냐, 0.5% 올리느냐 이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교롭게도 앞으로 1, 2주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연준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하냐, 빅 스텝하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 1, 2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1, 2주 내에 또 우리 증시에서는 감사 보고서가 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자, 3월 말까지 우리 주주총회를 정기주총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다다음 주 현지 시간 21일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우리 FOMC 금리 더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됨과 동시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3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출렁이고 올라갔다가 박스권의 등락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은 우리 3월 중순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4월 달, 5월 달부터는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스피, 코스닥, 소형주들 그리고 실적이 적자라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무너졌던 기업들의 좀 강한 매기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1월달, 2월달 강세였던 인공지능 챗봇, GPT, 로봇, 헬스케어 이런 쪽 종목군들이 오늘 좀 전방위적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우리 종목 바이 종목별로 급락한 종목도 있고 좀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테마의 순환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른 소용돌이 속에서
시청자분들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공략해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점이거나 초유미 종목들 그리고 3월 중순, 3월 말에 바닥에 잡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이 이번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하락했던 미국장에 비해서는 아주 선방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국내외의 중요한 일정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고 저점, 그 초입 자리에서 우리 노려볼 수 있는 그 종목들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노란 톡방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또 전문가님께서 계속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그 히든 종목을 한번 복귀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지금 굉장히 히든 종목들의 성적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저께 언급했던 IHQ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언급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급등이 나왔어요. 21%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고요. 어저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려에서 가지고 와주신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이런 종목들 오늘 한번 복귀해 보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복귀해볼 종목은 뭐 3개 정도 종목들 이제 상승한 종목들 2종목에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 한 종목은 어제 종목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냥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AS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실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진단키트 관련주다라고 우리 노랑톡과 서울경제 친구분들에게 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10월달, 12월달 폭락장에서 만든 저점에서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이 됐는데 여태까지 치료제 만들겠다, 백신 만들겠다 그런 이슈로 부각시켰던 특정 종목들이 실적이 없었다면은 그 시세를 반납하고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에 위치할 수 있지만은 수젠텍이라는 종목은 실제로 진단키트 관련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주가는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저점과 이중바닥과 요구간, 삼중바닥 저점의 라인을 지날 때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이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뜨거운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바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시간이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3주 정도 지난 오늘 7% 정도의 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하나 또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2월 15일 방송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라. 올라가고 있는 거를 따라잡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은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자, 19,000원짜리가 최근에 8,000원까지 반토막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 7월 달부터의 버전이고요. 우리 코로나 사태 전부터는 거의 뭐 70%, 80% 이상이 무너졌겠죠. 어쨌든 단기간에 반토막 나고 그 저점을 다진 이 구간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에 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오늘 7% 정도의 좀 상승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이 오늘 이제 시세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했는데요. 자, 요 부분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내이사에 대한 선임권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자, 이 마지막 4호 의안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라는 안건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9일 정기주총에서 뭐 천재지변의 그런 재앙이 없는 한 요 4호 안건에 의해서 약 120억 정도의 우리 수젠텍 종목을 장중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회사의 돈이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사가 번 돈으로 애플과 같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을 소각시키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 주주총회 공시에서 이제 안건에서 이제 추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약 뭐 장중에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아까 이제 차트상 좀 큰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은 아직 주주총회가 3월 29일인데요.
오늘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방송을 보고 수젠텍 종목을 바닥에 잡으신 분들은 5% 수익권, 7% 수익권에서 더 높은 구간까지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3월 우리 작년도 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자기 주식을 또 120억 취득해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소각시키겠다라는 거는 주가의 긍정적인 호재로 앞으로 3월 29일 정기주총까지 이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월달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수젠텍 종목에 대한 복귀와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 좀 물려 있습니다. 혹은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 새롭게 또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노랑톡 들어오셔서 지금 바닥이거나 저점인 종목들 아니면 오늘 방송 끝에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바닥에서 상장 직후의 최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IHQ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바닥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 하루 만에 전일자 기준 21% 정도까지 좀 추가 상승을 좀 분출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종가 기준 약 7% 정도의 추가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어제 기준으로 이제 낙폭을 가져간 이 230원, 2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4월에서 5월 그리고 요 종목이 이제 OTT 관련주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 관련주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언제 또 상승이 나올 것 같냐 요거에 대한 물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서 K 컨텐츠가 또 글로벌적으로 흥행하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서도 컨텐츠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자,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시가 이제 넷플릭스 탑재가 올해 연중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컨텐츠 관련주로서의 상승 모멘텀 3월달 감사보고서 제출되고 4월에서 5월 달에는 KH그룹의 1,300억에서 1,500억 이상의 매각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연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 탑재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 테마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IHQ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음봉권에서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 자, 오늘 기준으로는 약 이제 뭐 어제 기준으로 21% 정도까지 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고려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고려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한 거래대금이 이제 바닥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로 해서 제가 여름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가뭄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장중 저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장중 고가 플러스 2%까지 장중에 플러스 4% 정도의 상승 변동을 이제 보였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을 깨지 않을 경우 즉 우리 3,500과 3,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3,900원 부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눌림목 구간 초입의 자리는 만들었고 이 초입의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눌러주는 구간은 저가 매수 기회로 호시탐탐 노려봐야 될 타점이다라고까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2월, 3월 정확하게 우리 방송에서 언급됐던 히든 종목 하나씩 복귀해 봤는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7%대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IHQ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서 정확하게 월요일 날에 공략해 줄었는데 21%라는 급등이 바로 다음 날에 언급되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도 이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저점에서 공략 가능한 그 종목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세 글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더욱더 간단하게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에서 핫했던 그 테마주, 과연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들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그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 팻말은 매수 사인이고요. 노란 팻말은 관망, 초록 팻말은 매도 사인이니까 함께 따라오시면서 시그널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닥 강세의 40%를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주도한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이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대형 수주 계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등 향후 발표될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금일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죠. 오늘장 핫테마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먼저 레몬 오늘장에서 29.95%로 상한가 마감했고요. 미래나노텍 23.31%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핫테마 2차 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 마감한 레몬인데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도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사실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좀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데 매도를 들었다는 건 이미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 예상이 이제 틀려서 주주분들이 내일도 상한가를 잡으시면 좋겠지만은 저는 과거력을 봤을 때 레몬 종목이 내일이 장중 고가를 찍고 좀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전망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혹한 이슈입니다. 합성 섬유를 만드는 업체고 이 종목이 지금 개발한 이제 나노 섬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수명을 7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기술이 이런 이슈들은 있지만 실제 제품으로 접목되어서 출시가 되고 납품이 돼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임상에 성공하면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임상에 성공하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 이런 가정에 의한 이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수명이 7배 늘어날 것이다. 이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우리 시가총액이 2,200억이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일자 시총은 2,000억대지만은 오늘 종가 기준 시총은 3,000억대입니다. 근데 시총 3,000억짜리 회사가 2021년도에 매출액이 300억, 영업손실 100억, 그리고 작년에도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23,000원까지 시세 나왔지만은 실적과 무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3,000원까지 주가가 무너졌고 최근에는 3,000원 대비 벌써 상한가를 연속 2번 치면서 직전에 7,5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자, 과거의 저항 라인대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우리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재무제표가 실질적인 2차 전지 판매나 우리 전고체 배터리와 이제 소재와 관련해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저점 3,000원을 잡았다면은 벌써 지금 15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과거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급등의 시세가 나왔을 때 이때 캔들을 좀 보면요. 상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플러스 18% 폭등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우리 2연속 상한가 기록한 다음 날 우리 플러스 18% 고점에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고가 대비 마이너스 30%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낙폭을 5,300원까지 우리 7,500원짜리가 5,300원까지 30에서 35% 가까운 또 낙폭을 또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일장 한번 시초 갭으로 추가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매수세가 줄어들고 우리 그 매수세가 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 이 초입인 캔들의 시가까지 다시 빠졌던 과거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명일장 한 번 더 시초의 가격을– 가슴 뜨거운 구간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 고점에 잘못 몰렸을 때
여기까지가 30% 낙폭이고요. 우리 7,5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반토막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테마주로 부각돼서 우리가 시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우리가 고가 자,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자,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마이너스 50%의 낙폭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자, 저는 그래서 우리 레몬 종목 재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합성 섬유와 우리 나노 섬유와 관련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지가 않다. 두 번째는 이미 150%가 올랐는데 바로 직전에 작년에 6월 달 이 종목의 시세가 나올 때의 캔들을 본다면은 이 현상 다음 날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세 또한 우리가 7,5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밑으로 큰 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7,500원, 7,4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선에서만 추가 상승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몬 같은 종목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2차 전지 관련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오늘장에서도 23.31% 상승 마감해 줬는데요. 네, 전문가님, 지금 바로 한번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 주셨어요. 왜 네. 관망 의견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돌파 자리라는 게 우리 과거의 한계를 뚫어내면서 이제 운동 선수들도 뭐 세계 이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처럼 주식도 본인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오늘 요 종목은 이제 한계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 종목이 25,000원 라인, 25,500원의 구간이 요 종목의 강한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직전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었던 가격이 25,500원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자 조정을 받고 가격이 얼마까지? 15,000원까지 마이너스 30%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요 자리 25,5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저항 라인대였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오늘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근데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25,000원과 27,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요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돌파 자리니까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고 그러면은 매수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왜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까? 라는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작은 그림에서 보면은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슈팅 자리, 돌파 자리지만은 큰 관점에서 요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주가가 과거에 2,000원대, 그리고 2021년도에 저점 4,000원대, 그리고 우리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이 1,500원대이기 때문에 자, 지난 3년 동안 이미 주가가 1,500원 대비해서는 2,000%, 그리고 2021년도 저점 3,000원 대비해서는 뭐 대략 8배, 그리고 이제 작년 저점 5,000원 기준으로는 이미 6배 정도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낙폭이 또 30% 이상 있었듯이 자, 이번에도 27,000원, 25,000원을 깼을 때는 과거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우리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쳤던 것처럼 또다시 고점에서 낙폭의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신고가 영역 25,000원, 27,000원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테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 전력공사 등과 협력해 현지의 제3호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전일 계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제1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제3호 계약으로 금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시죠. 오늘장 핫테마 바로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G2파워 플러스 12.4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원자력 관련 테마로는 G2파워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G2파워 내일장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시그널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G2 파워도 관망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오늘 장에서 엄청나게 상승했다라고 보기엔 좀 아쉽긴 한데 내일 장에서 관망일까요? 네, 일단 우리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해서 이제 대선 전부터 시세가 좀 분출된 이력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수자력연구원이 계속 폴란드나 체코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기사화될 때마다 테마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았던 이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과거에 큰 시세를 나왔던 케이스를 바라보면은 자, 요 하나의 파동이 어떤 움직임 때문에 시세가 2만 원까지 나왔느냐를 보면은 자, 무상증자를 찍으면서 주가가 2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과거의 직전 고가 라인대를 우리 원전 이슈와 더불어서 무상증자, 권리락과 무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2만 원까지 폭발을 시켰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가가 5,800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추세 하단이 7,000원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직은 우리 원전 관련된 테마 그리고 무상증자를 찍는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시세는 크게 분출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자,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은 아직은 자, 시가총액 1,500억이 넘는 기업인 것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원전 관련된 그런 이슈와 테마만으로 올라갔고 실적에 대한 증가는 아직까지 좀 미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물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월 감사 보고서 시즌까지는 조금 더 이제 한두 달 정도 관망하시고 가능한 요 종목의 이제 추세 하단 라인까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 오늘 시가 이제 7,750원 라인, 오늘 강한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 가격까지 조정받는 걸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원전 관련주들은 어차피 시세가 돌았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관망했다가 조금 더 눌림목 구간 7,700원 부근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한두 달 관망 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돌아올 때 그때 매수하자라는 의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볼 때 보는 그 투자 꿀팁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하셨죠?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즉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떻게 또 상승을 노려봤는지 과거 복기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좀 오늘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원전 관련주 우리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아쉽게도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제가 관망의 의견을 전해드렸고 제가 오늘 대본을 또 준비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매수 시그널을 드리려고 했었던 우리 곱창의 친구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창 모둠을 시키면은 뭐 곱창도 나오고 뭐 대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뭐 우리 뭐 대창과 관련된 뭐 종목이 대창이라는 건 아니라 종목명에 이제 대창이 들어가는 그 종목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첫 번째는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서 따라잡는 것도 방법인데요. 잘못 물렸을 때 그 테마가 인공지능 챗봇 GPT가 엄청난 시세가 만들어졌다가 그 시세가 꺼지면은 과거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처럼 과거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처럼 결국에는 폭등한 고점에 잘못 물렸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농화성 종목은요. 과거에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로 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자,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 한농화성이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1월달, 2월달 뭐 인공지능 관련주 폭발할 때 바닥에서 재미없게 박스권 등락, 기간 조정, 지루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 자, 거래량을 강하게 수반하면서 직전의 저항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돌파 자리, 슈팅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한농화성이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로서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루 이틀 3거래일 만에 플러스 62%까지의 좀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잡는 법, 고점에 잡아서 더 비싸게 파는 법,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매매 전략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셔도 좋겠지만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닥에서 중장기를 보유해서 크게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주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우리 초입의 자리에서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농화성 종목을 2월 28일 우리 2월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우리 전고체 관련주로 수익 챙기신 분들은 이제 3월달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매매가 가능하실 것 같고, 자, 앞으로 3월달 초입인 종목들도 같이 좀 선별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초입인 종목들 같이 이제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제2의 한농화성 종목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막바지에서 돌파 자리를 만든 종목군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지 컨트롤스 종목을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노랑톡 공략주로 저희가 공략을 해서 오늘까지 23% 정도의 상승을 노려본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이체전지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 캔들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수소차 전기차 테마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자, 고가가 12,800원에서 주가가 6,500원까지 반토막의 낙폭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반토막 낙폭을 가져가고 이 박스권 등락을 12월부터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다가 자,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저는 우리 주요한 우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했고 매집이다라고 판단했고, 여기서 우리가 2,500억 규모 이체전지와 관련된 그런 부품 공급 체결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앞으로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인지 컨트롤스 종목을 이제 공략주로 공략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직전의 매물 라인대를 금일 뚫어내면서 플러스 23% 정도까지의 좀 추가 상승을 좀 분출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수급이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런 구간에 공략해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위로는 상승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밑으로는 반토막 이상의 하락이 열려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고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간 조정 중인 이 박스권을 자 이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박스권이 이제 시간을 기다렸을 때 이제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의 이제 큰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BS 컨텐츠 허브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도 저희가 1월 31일 시청자분들에게 SBS 컨텐츠 허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직전의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내는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1월 말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자, 우리 여기까지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24% 정도의 상승을 좀 분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다시 이제 방송 콘텐츠 관련주들, YTN의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SBS와 SBS 계열 회사들, IMBC 이런 방송 콘텐츠 이쪽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이 주가가 좀 수급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SBS 컨텐츠 허브가 1월 30일에 수급 들어오는 요 지점에서 넷플릭스의 대항마 디즈니와 우리 SBS 드라마 컨텐츠를 우리 10년 동안 납품한다라는 이슈를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3주 만에 24% 그리고 또다시 오늘 방송 관련주들의 수급이 또 유입되면서 직전 고가 라인대를 뚫어내는 또 이제 추가 상승을 도모하는 장대양봉의 캔들이 좀 터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뭐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가능하면 저점이거나 가능하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뭐가 거래량이 터지는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떤 종목이 저점이고 초입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제 당일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명일장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같이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나왔는데 또 쌍둥이처럼 이제 나왔는데요. 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2월 20일에 우리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해서 폭락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이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한 종목이 우리 디스플레이텍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이 구간이 과거의 낙폭을 이겨내고 직전의 매물 라인대를 뚫어내는 우리 초입의 자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요 캔들 우리 파랗게 자 십자 도치 캔들인데 이제 거의 종가와 시가가 동일한 이 캔들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 그리고 어제까지 플러스 42%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로 네, 또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이번에만 부각된 게 아니라 과거에 부각이 됐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막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이제 막 다시 부각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네,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자리 히든 종목 전해드렸고 우리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보름에서 2,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42% 정도의 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도 고점에 매매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지만은 저점과 초입에 공략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밑으로는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더 큰 상승 네, 꾸준하게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잠시 후에 우리 히든 종목 통해서 저점인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초저점 기법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막판에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우리 원전 관련주로 내일장에서 바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오늘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해 가면서 히든 종목 그리고 원전 관련주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와 종목 중에서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뽑아오신 개별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입니다. 바로 동일제강, 리파인인데요.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9.87%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3.1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동일제강과 리파인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먼저 동일제강, 오늘장에서 왜 개별주로 꼽아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날라갔고요. 인공지능 관련주들 날라갔는데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철강주, 해운주, 건설주들이 잘 찾아보면은 실적은 좋은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이 과거에는 5,000원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최근 조선주들 어떻습니까? 실적 수주 굉장히 많이 따내고 조선 만드는 데 있어서 철강이 소비가 되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우리 현대차, 기아차 미국 판매에 늘어났다. 근데 자동차 차체 뭘로 만들죠? 철강으로 만들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돼서 공장이 돌아가면은 또 원자재, 철강 또 소비가 또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5,000원까지 이제 상승이 안 나왔던 게 아니라 나왔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2,000원 저점까지 마이너스 60%의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매를 맞은 바닥에서 오늘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직전에 주요한 매물 라인대를 돌파 시도하는 우리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에 저점이 2,500원, 2,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2,500원, 2,300원에서 몇 달 만에 100% 정도의 상승이 철강주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깨고 이 2,500원과 2,300원에서의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한계를 보였던 우리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이 이제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자, 2,300원과 2,500원 구간대의 요 저항 라인대를 오늘 강하게 종가상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2,500원을 완전하게 뚫어내고 지켜주는 모습까지는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2,3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우리 수급 들어온 캔들 시가 라인 이 수급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추가 대시세를 분출하게 되는지를 관심 종목에 꼭 추가해 두시고 아까 살펴봤었던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뭐 다음날 상한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처럼 앞으로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또 테마를 형성하게 된다면 동일제강 종목 관심주 추가해 놓으시고 이제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종목 동일제강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함께 꾸준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리파인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해 줬는데요. 이 철강, 해운, 건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그 테마가 돌아옴에 따라서 리파인도 가지고 와주신 건가요? 이제 리파인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과 좀 연계된 종목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주 매출처로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 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뭐 흑자가 되겠고,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상장될 때, 자, 부동산 그런 DB들, 부동산 정보들을 가지고 그런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런 쪽으로의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인데요. 자, 신규 상장 됐을 때 당시에 공모가가 2만 원인데, 뭐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신규 상장 직후에 지금 뜨거운 인공지능, 전기차 이쪽으로의 테마가 부각되지 않았을 때는 자, 건설 경기 안 좋다 하면서 7천 원까지 빠집니다. 공모가가 2만 천 원인데 7천 원까지 낙폭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그렇게 저점을 3번 정도, 뭐 크게는 이중바닥 정도 다졌던 리파인 종목이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초입의 캔들을 만들고, 그리고 저점 고가 자, 11,500원까지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의 좀 단기 시세를 분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다시 자, 바닥에서 단기 저점에서 또 수급이 또 유입되는 그런 캔들이 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파인 종목도 자, 7,900원과 이 7,900원과 자, 요 가격 자, 7,900원과 8,400원. 자, 이 상한가 기록한 잠시만요. 네. 자, 이 상한가를 기록한 자, 이 캔들의 몸통을 깨지 않고 지켜주면서의 11,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캔들을 또다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단기적 고가를 장중에 또 돌파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리파인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제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전세자금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또 테마가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리파인 종목도 우리 가격 조정, 공모가 이후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리고 저점을 다진 상태에서 우리 한 2배 정도의 이제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초입의 눌림 가격대에서 강한 뭐가 들어왔다, 거래량과 수급이 잡혔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공략하는 그림보다는 앞으로 이제 동 종목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얼마 7,900원과 8,4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맥점을 시청자분들이 잘 추적해서 단기 수익 노려보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리파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강세 종목, 지금 바로 관심 종목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샵 0082번으로 민경철 3글자 이름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장에서 과연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장에서 히든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지금 감사 보고서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개별 종목이 사실 되게 불안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3월달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미 망할 것처럼 주가가 무너진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왜 지금 시점에 또 제약바이오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름 전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를 바닥에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3주 지나니까 결국에 또 수익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종목처럼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그냥 바닥에 잘 잡아놨을 때 일정 수준의 상승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저는 동국제약 종목을 좀 시청자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돌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잇몸이 아플 때 이제 진통제로도 이제 그런 약품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마데카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발라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마데카솔 이제 그런 의약품들을 만드는 제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요. 동종목이 12,000원 정도까지 낙폭을 가져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모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의 2,000원지처럼 우리 작년의 인공지능처럼 주가가 3배가 갑니다. 자, 그렇게 3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 차트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무려 15,000원까지 36,000원이었던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15,0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코로나가 2020년도 3월에 터지고 그리고 나서 대략 지금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3년 만에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우리 저점 매수의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주들 실적이 없다면은 지금 저점이라고 함부로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마데카솔 팔고 인사돌 팔고 이러면서 또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망할 회사인가를 물어봤을 때 망하지 않는 회사고 회사는 계속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우리 3년 만에 저점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테마는 또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에 17,500원 가격대가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저점 라인대였어요. 근데 이 구간을 이탈했고 그 이후부터는 17,500원 라인대가 이 종목의 단기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은 지금의 박스권 하단, 17,000원 부근은 이 종목의 이제 박스권 상단, 즉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우리 동국 제약 종목이 언제 시장에서 다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큰 시세를 만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1, 2년 안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 10월 달 15,000원에 잡았다면은 17,000원까지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폭락한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하셨다면은 여기서도 또 17,500원까지 또 5에서 15%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 자리 자, 올해 1월 달에서도 자, 요 종목의 저점 15,0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했다면은 큰 수익은 아닙니다. 요 종목이 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뭐 제약주다 보니까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5에서 10% 이상의 상승은 또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치 은행이자가 뭐 넣어봤자 5%인데 요 종목은 최근 6개월 동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에 자, 5에서 10% 한 달 만에 주고 5에서 10% 수익 한 달 만에 만들어주고 5에서 10% 수익을 또 한 달 만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몇 번째 타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 영역대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하고 금리 인상한다, 시장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한 번 더 무너질 수는 있는데 무너질 때가 이 종목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6개월 동안 매수했으면은 뭐 큰 수익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추세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15,000원 부근 좀 지지선 잡고 15,500원 부근에서는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잘 물량을 확보해 나가다가 이 종목이 또 이렇게 흐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을 그리면서 이번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이제 저점에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히든 종목, 동국제약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한 모멘텀으로 뚫어내면서 대폭발하는 종목들도 같이 단타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초이비 종목들 같이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충분히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으면서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고 있는 동국제약 준비해 주셨습니다. 계속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히든 종목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더욱더 빠르게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의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